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새벽에 깜짝 놀라셨죠? 미국장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전부 선반영 돼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증시 또 국내 증시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에 또 나스닥 속에 속해져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폐장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의 6%대의 폭등. 와우. 그 부분이 국내 증시의 흐름 반등의 기조로 연동을 시켰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자 이렇습니다. 일본장의 경우에는 2.08%의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2.08%. 근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지수 포인트가 14포인트입니다. 14포인트 끌어올려놨는데 지수 자체는 1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이 눌림목을 받았다. 제한적인 반등을 나타냈다. 결국은 덜 빠지고 강력하게 흘러가는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라는 거.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상한가 종목들 상상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야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급락 반전이 될 것 같으면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추가적으로 LG이노텍 폭발적인 시세. 그 시세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여유자산으로 변동성 매매. 한국BNC,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변동성 매매 종목으로 잘못 접근했다가는 자칫 오늘 같은 날 고점에서부터 거의 15%, 20% 가까이 조정받아 버리면 그 다음에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리죠. 어찌됐건 시장 상황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장 상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기준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방법. 완화, 통화정책 완화, 부드럽게 비둘기 파이 그러한 맥락에서의 코멘트를 해줬고요. 유동성을 아직까지는 그대로 지속해 준다는 얘기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 우대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 별반 효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우려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다. 금리도 천천히 올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2015년 12월 미국 금리 올릴 때 해도. 자, 미국 증시가 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나요? 이 내용인 건데 이 부분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 또 외환 시장, 원유 시장 특별하게 변동이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낮아졌다. 근데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식 시장의 범위인데 3대 지수 모두 급락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나마 꼬리를 달았어요. 일봉상에 꼬리를 달고 지난번과 똑같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개파락 이후에 양선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꼬리를 달고 돌린 수준이라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선으로 돌렸다. 특히 기술주의 기준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덜 밀렸다. 1% 수준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고 나서 실적 나오고 어마어마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9월부터 11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연말에 전부 회계결산, 전부가 아니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회계결산을 12월에 하는 기준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8월까지가 1년 정산,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가 새로운 1분기입니다. 어찌됐든. 미국 쪽에서 조정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오미크론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이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오미크론 영향 없다.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 진단키트주 시젠, 아쉽게도 시젠이
일단 어찌됐건 약보로 밀려버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6%씩 막 깨져 내려갔죠. 그러한 흐름들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련주들의 흐름이. 물론 눌림목은 작용할 수 있죠. 차익 실현 요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 이게 뭡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 처리가 어렵다. 연내 처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악재입니까 사실상? 아니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그 찰나에 이게 올해 통과 안 돼? 민주당 상원의원 쪽에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해서 에이 이거 모르겠다. 또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망치를 GDP 성장성 전망치를 낮췄어? 차익 실현의 욕구 끝. 그러고 나서 오늘 뭐 시간에서 강세를 띄워줬잖아요. 그럼 됐죠. 자, 전체적으로 FOMC 회의 결과 다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다라고 오히려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 연준 총재 기준에서는 호재다. 이것이 어떻게 악재냐. 굉장한 호재의 기준이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 기준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까지도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경제학적 논리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2022년도에 FOMC 회의 일정이 벌써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2023년 거도 나와 있을 겁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는요. 성장주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 잡는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기준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성장주입니다. 실적 플러스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죠. 예를 든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이닉스의 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순이익을 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근데 시가총액은 하이닉스는 얼마? 90조 원 수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10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죠. 그죠? 25% 정도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금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 잠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눌리긴 하는데 이번 기준에서도 또다시 어떻게 돼요? 공백 한 달 정도의 흐름 속에서는 성장주들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늘 기준에 빅덴트 같은 코인 관련주들 팡 치고 올라왔죠. 또 오늘 기준에 게임주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강세를 띄었죠. 그런 흐름들입니다.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윗방향. 물론 제약바이오도 성장주인데 그쪽은 일단은 실적이 조금 동떨어진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인데 오미크론의 효과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 이 흐름에 연동되어 있는 유럽, 일본, 우리나라의 흐름. 우리나라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 차트로 보시면 단 한 번도 지금 깊은 조정이 없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로 단 한 번도 깊은 조정은 사실상 없었다. 국내 증시까지도. 그리고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간 거는 누구다? 이렇게 기술주의 기준이다. 우리나라 51% 오를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이제 더더욱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이들의 흐름은 지금 뭐 시장이 조정이야? 엄청 강하기만 한데 그 흐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수의 흐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흐름. 이 흐름은 무슨 소리야? 무슨 조정이 있다고 그래? 라는 요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국내 증시의 지수의 기준과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때 끌어주고 난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은 부분과 2020년 1월달, 2월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을 때 전체 시장 못 넘기죠. 왜?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는 쪽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코로나19 때 저기 2015년, 2016년 저점을 깨지 않은 업종은 이쪽뿐이 없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그러고 나서 3,300 들어 올린 것도 전기전자 업종 80%, 시장 40%.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들어 올려줘야만 시장은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갑니다. 4,000포인트 금방이에요. 그냥 툭 건들면 4,000포인트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빠르면 1월, 늦어도 1, 4분기 안에는 4,0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흐름,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전자 업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와의 흐름 너무 빨라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20시 10분에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지금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20시 10분에 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의 요 바닥 상승률이 35%예요. 10월 중순부터 35%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좌가 10월 중순부터 35% 올라와 있어야 돼. 왜? 시가총액 2위짜리가 35%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와 한국 BNC 그 할 얘기 있는 거예요. 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주 수요일 상한가 이후에 랠리를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또 똑같은 뭐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동진세미캠 시가총액 2조까지 올랐어요. 거기서 이틀 만에 올라온 30-40%의 변동성. 그 흐름은 하이닉스의 수익률, 하이닉스의 비중에서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나머지 자산 가지고 그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전체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호실적에 대한 해석 언제 20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시간 넉넉할 때 충분히 차분히 설명드릴 겁니다. 기억 하나 하실 거는 와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분기순이익이 3조.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분기순이익 3조. 언제? 3분기에. 4분기에는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6% 폭등이 폐장 이후뿐만 아니라 개장 전에도 똑같아. 대부분 보면은 급등했다가 밀려 떨어지고 하잖아요. 아니야.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월봉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87달러 여기까지 지금 돌려놓은 거 한 방에. 예? 한 방에. 그럼 한 방에 다시 양선으로 양봉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고 주봉 기준에 87달러면 여기. 그럼 주봉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봉을 한 방에. 우와 한 방에 장악형이 떴네. 예?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갔다가 한 방에 돌리자 한 방에. 왜? 뭐 때문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 87달러 지금 여기 한 방에 그냥 여기 그냥 갭 상승에 그냥 다 뛰어넘기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주봉상의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지금 매일매일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시장 대비 여전히 덜 밀리고 돌릴 땐 가장 강합니다. 왜 얘들을 자꾸 빼놓습니까? 주도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렇게까지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 약보합까지 밀렸던 흐름을 전부 강보합 이상으로 돌려주다 보니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었던 2차 전지 게임주까지 또 테슬라의 급락 때문에 개장 초에 어렵게 진행됐던 이러한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전부 플러스 위메이드의 변동성의 확장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비덴트의 변동성의 확장 또 동진세미캠 그냥 추가적인 폭등 랠리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끌어당겨줬잖아요. 어제 전체 종목이 다 하락하고 어느 거 종목 딱 하나 어제 올라왔었죠. 어제 상승폭을 나타냈던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였나요? 딱 한 종목에 강세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팔았죠. 그런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 한쪽에서 다 돌려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실적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실적이다. 무조건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거래까지 터트려진 IT, 2순위는 자동차. 여긴 다만 거래가 지금 없어요. 3순위 기준에 LG화학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일단 어찌됐건 8시 10분에 추가 교육 온라인에서 더 받으십시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하이닉스, 어제 동진세미캠, 어제 뭐라고 맨날 화내고 욕하고 하지만 욕은 안 했죠. 어찌됐건 한국 BNC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한가 그 이후에 폭등 랠리 어제 기준에 추가 폭등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야간 교육해서 야간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개장 전에 올려드려. 그리고 야간에 올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 거예요. 동진세미캠 오늘 추가적으로 20%대 폭등. 이런 흐름들의 이 수익들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노란톡에 들어와만 계시면 상한가.
그냥 상한가. 지난주 내내 5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 또 나왔어요. 자, 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상상. 와, 지난주에도 상한가가 그냥 5개가 매일매일 5개 넘죠. 7개가 그냥 매일매일 나오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상상 하더니 화요일도 상상. 나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상한가 잡아낼 수 있도록, 수요일날 눈 뜨자마자 상한가 잡을 수 있도록 20시 10분에 야간 교육 해주고, 개장 전에 또 올려줘서 상한가 좀 줘라. 얼마나 시장 좋습니까? 지금 시장 3,000포인트 미만에 흐르면서 어제 이 기준에 한국 BNC, 넥스사이언스, 한국전자인증 상한가 이런 종목 다 잡아내시고 그 수익 다 가져가시는데, 오늘 개장 전에 어제 야간 23시경에 올려드린 이 종목군들의 기준, 요 종목군들의 기준 여기 다 설명 내용 있죠. 이거 20시 10분에 해드릴게요.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윤종도의 주식투시경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노란톡에 오셔야 돼.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교육교재 받고 이런 설명 듣고, 오늘 같은 날 비덴트, 동진세미킨, LG이노텍이 가장 값지죠. LG전자 그다음 값지죠.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 MPC에서의 상한가 시가총액 3천억 원대뿐이 안 돼. 그래도 상한가의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개장 초부터 한비 가자, 코스닥 코스피 가자. 시장이 가야 간다. 닉스야, 전기야, 하이닉스야, 삼성전기야, 가즈야. 이번에 그렇게 밀려 내려가고 11월 30일 날 2,820까지 시장 깨져 내려가도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의 주도주 딱 잡아놓고 지금 시장 3,050까지 돌렸을 때 행복한 만기 가고, 아우 차익 실현할까 했는데 되눌렸어요. 남들은 피눈물을 흘릴 때 IT 주력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고점 찍고 눌렸는데 속상하지. 그렇지만 어때요? LG이노텍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하이닉스가 20거래일 고점 12만 5,500원 그 수준까지 육박해 돌려놨어요. 삼성전자 6만 원, 삼성전자 6만 원 간다면서? 지금 8만 원 언저리 있어요. 7만 7천 원. 또 8만 원을 넘겼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도주 잡아내고 화요일 날 당장 상한가 잡아내셔야죠. 선착순 100명입니다. 벌써 3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